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보스타입니다. 예,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급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사실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은 정말 찔끔 반등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갈냐 했는데 그 끝은 좀 창대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무려 2.26% 급등했고요. 코스피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1% 찔끔 오르긴 했는데 일단 올랐어요. 오른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 반등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함께할 분들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지금 스파이더 스타님 나와 계시고요. 왼쪽에 리치 스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반등 나올 거다. 특히 전기차 제약바이오 반등 나오니까 한번 보자 이 얘기 한번 드렸는데 정말 시원하게 나왔어요. 특히 전기차 잘 올랐고 제약바이오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꾸준히 올라온 추세였고 우리 스파이더스님 오늘 시장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 또 톡방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네요. 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좀 막혀 있잖아요. 예, 네. 저번 주에 뭐 고구마 5개 먹은 사이다가 많이 필요했죠. 사이다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2주 전에 말씀드린 2231포인트를 좀 지켰어요. 예, 지키고 나서 지키고 나니까 가더라고요. 예, 지키고 지지를 받고 지금 뭐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 종합 코스피 주가 지수가 이제 2300포인트를 과연 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231포인트를 정확하게 지금 8월 16일에 지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시가 자체가 조금 높게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자리를 좀 지키면서 다시 반등. 물론 이제 위쪽에 2300포인트의 저항이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급반등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리치스타님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종목들도 잘 갖고 빙그레 잘 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네. 종목도 많이 잘 갖고, 갔죠. 예, 이제 종목들 아주 주도주로 잘 찝어 주셨는데 뭐 일주일 동안 뭐 톡방 운영하신거나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뭐 대화 나오신 것도 중에 뭐 재밌던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근황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추천한 종목들이 지금까지 한 10종목 가까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10종목 중에 단 한 개도 손절없이 잘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저축률 100%? 그 가격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뛰었나요? 일단 저축 그래도 100%. 네, 일단은 손절 안 되고 네. 그래도 현상 가격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들. 네. 근데 많이 간 것도 있고 솔직히 좀 안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매수 단가가 44,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단 조금 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안 가고 있고요. 아니 뭐 찡더 다 가면 그쵸.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찍는 종목들마다 다 가면 정말 좋겠지만은 뭐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갔고 2개는 지금 아직 안 갔습니다. 나머지 2개도 이제 갔겠죠. 승률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빙그레나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이 뭐 이제 반등이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제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름이 끝나갈 때쯤 그때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3주 전 이제 한 4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마침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녹십자 셀에서 그쵸. 그 미 FDA에서 희귀약품 선정되면서 특혜도 많이 받고 그 뉴스 딱 터지고 나서 제약바이오 확 돌더라고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뭐 굉장히 좋은 이슈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적도 R&D 투자가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솔직히 겉보기상 그렇습니다. 겉보기상 그렇지 R&D 투자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서 지출이 많았을 뿐이죠.
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그 실적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는 이제 좋은 기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시장만큼이나 아주 긍정적인 그런 우리 초반 코멘트인데요. 일단 오늘 사실 그 환율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환율이 그렇죠.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원화 강세는 어디서 날라온 거냐? 우리가 이렇게 좀 봤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를 하나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4.70원 하락을 했네요. 1118.40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원달러가 왜 이렇게 괜찮아 우호적으로 됐냐? 도대체 연기금이 왜 다시 사기 시작했고 사실 연기금 지난주에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난주 내내 연기금 수익률 안 좋고 연기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연기금이 얘기 들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많이 참고 많이 했나 본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해외 이슈가 하나가 불거졌죠.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 하나를 선정해 봤습니다. 시장 이슈 한번 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관련 청하급 실무 협의 그 결과는 네, 우리가 항상 이슈 2개 했다가 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거 밤새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가지고 주제를 하나 줄였습니다. 주제 줄였으니까요 좀 많이 못 따라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내용입니다. 뭐 물론 뭐 지금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 얘기해드리자면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실무 협의 한번 해볼래 하면서 차관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중국이 두 손을 잡았죠. 양손으로 잡아줬어요. 양손을 잡아주고 내가 갈게 기다려봐. 그래서 중국이 갔어요. 갔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날 해봐야 어차피 똑같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다 안 나온다. 중국이 다 포기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 중국 신화통신인가요?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거기 어디 칼럼 쓰시는 분이 했던 얘기를 봤는데요. 중국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 미국한테 준다 그래도 트럼프는 11월까지만 하지 말자라고 할 거다 아마. 그래서 의도가 상당히 좀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청하급 회의가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시나리오 생각은 뭐 이렇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11월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있는데 이때 극적으로 화해하겠다. 중간선거 다 끝내놓고. 예, 약간 전략상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차관 실무회담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두 스타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 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제 청하급 실무회담. 사실 실무회담 하는 게 맞아. 대빵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밑에 사람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상황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람은 악수만 하면 되잖아요. 예,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해외 선물 관련한 이슈와 국내 증시 이슈 좀 나눠서 봤으면 좀 좋겠거든요. 네. 한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길게 갈 거냐 아니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위안화 조작 발언을 좀 했죠. 예,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4차 협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고자 하는 좀 뭔가 확보하고자 하는 좀 그런 취지를 좀 보여지고 지금 뭐 11월 지금 에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제 저는 특유의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부과 조치가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네.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태국이나 아니면 중국 아니 뭐 태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저 베트남까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아시아 그 전체적으로 좀 옛날 IMF 때 1997년에 좀 안 좋았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에 대한 지금 이런 관세 조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신흥국들의 어떤 그 PMI 지수가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에서 1.5%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좀 1%에서 1.5%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PMI 지수들이나 유럽의 PMI 지수는 약간 좀 보합을 하는 그런 좀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S&P 500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 장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좋죠. 근데 나스닥은 또 반면에 또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 11월까지 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또 일단 뭐 크게 이슈는 없이. 예, 지수도 그냥 거기서 그냥 좀 멈춰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국내 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에서 2,231포인트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2011년도에 고점이
231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지금 받고 또 2,3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지금 100포인트에서 지금 한 70포인트에서 막혀 있는 답답한 자리거든요. 상황이네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때도 뭐 저희가 사이다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가 돌파 여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이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 또 2,400포인트에 또 저항선이 또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까지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2,300포인트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국내 시장이 한숨을 돌린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질 것 같고 반면에 2,231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8월 16일 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닥자리, 예. 무너질 경우에는 추세는 계속 하방 추세로 계속 타고 내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좀 지금은 좀 증세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사실 하고 뭐 청학교 회의 한다고 해도 뭐 특별하게 뭐 기대할 거 많이 없다 뭐 이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11월 어떤 에펙 그 정상회담까지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결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좀 서로 눈치 게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1월 역시 중간 선거까지는 뭐 크게 뭐 달라질 거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나빠졌다가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다시 훈풍이 분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뭐 이 좁은 이 박스권 내에서만 지금 행보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제 이번 청학교 실무협의 이번 협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일단 뭐 그래도 협의는 했으니까 뭔가 얘기는 나올 거긴 한데 그게 어떤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는 하겠죠.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 특히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고 국내 증시 하는 분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니까 무언가의 회의 얘기는 하겠는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거의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단기간에 빠른 협상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정치, 경제, 뭐 지리, 군사 뭐 다 얽혀 있거든요.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풀릴 수 있는 기미가 이게 어떠한 뭐 특정한 딱 단발적인 이유만으로만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결국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서 끝내버리면 딱 그만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에 대한 자존심, 또 중국은 또 신흥국, 그러니까 G2라는 또 자존심, 이 두 개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차례의 회담 가지고는 절대 협상 결과 뭐 좋은 쪽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냥 살짝 서로 얘기 좀 오갔다가 그냥 자기네들의 다음에 또 마음만 잡아서, 그냥 자기네들의 마음만 그냥 듣는 것뿐이지 절대로 회담 결과가 뭐 긍정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적인 회담 결과가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것들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 두 개. 시나리오 뭐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잘 알겠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뭐 11월 달까지 굉장히 뭐 서로 밀고 당기고 밀당을 좀 지지부진하게. 하겠죠. 지지부진하게 밀당하면서 이쪽 양보하고 저쪽 양보하고 이쪽 양보하고 이러면서 지지부진 흘러가다가 한 12월 달쯤 좀 협상을 좀 타결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완전 파탄으로 가는 거죠. 아 나 안 해. 그래 이쪽 안 해. 그냥 그만하자 우리. 그냥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갔다가 완전 극적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거는 어차피 둘 다 그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망한 둘 다 서로 망하거든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둘 다 전 안 세계가 좋기 다 안 때문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압박도 마찬가지고 또 여론의 압박을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압박을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발짝 뒤로 밀려나고 한 발짝 뒤로 밀려났다가 절벽에서는 결국에 이제 밀려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극적인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우리 한 발짝 물러서서 둘 다 그냥 적당히 이 선에서 협상을 보자. 서로 자존심 안 다치는 그렇죠. 선에서. 자존심 안 다치는 선에서 서로 챙겨갈 거 챙겨가고 미국도 서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한 발짝 물러나고 미국도 한 발짝 물러난다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전략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 한 가지가 되겠죠. 뭐 아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에 조금씩 진척해 나가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강대강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그냥 극적으로 또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강대강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돌리는 이런 케이스를 또 미국 요즘에 많이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결론은 올해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약간 이런 분위기. 마지막에 타결되면 제가 볼 때는 딱 이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서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선거까지 노려서 한 11월쯤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손 맞잡는 거죠. 거기서 사진 한번 찍고 에이펙 정상회담 가서 시진핑하고 최종 논의하고 야 그럴 수도 있다고 이러면 봅니다. 거의 뭐 네. 노벨 평화상 확정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약간 병주약국 하는 뭐 그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뭐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계속 오가면서 오간다. 계속적으로 대외 증시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대외 증시에 강했다면은 이런 게 별로 의미도 없죠. 원래 수출 일변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쵸.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전에도 저희가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의 2230포인트 이쪽의 지지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아래가 분명히 열릴 것이고 또 지지를 받는다면 또 다시 박스권, 밴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박스권 형태인 밴드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아,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2330까지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막 증시가 지금 확실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는. 네. 우리나라는 S&P 증시하고는 다릅니다. S&P 500만 혼자 달리고 있죠. 그쵸. 혼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이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가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달러가 약해야 돼요. 달러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95.67. 지금 그래도 좀 밀렸어요. 그나마 좀 밀려준 상태인데 얼마까지 갔나요? 96.73까지 올라갔다가 달러 네. 인덱스가 지금 밀렸는데 리치사님은 달러 인덱스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달러 인덱스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도 움직임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터키가 좀 예, 유로화 터키가- 때문에 그렇죠? 유로화. 네, 유로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달러 인덱스 상품을 구성한 게 6가지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100으로 설정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유로부터 포함해서 뭐 엔화 그리고 뭐 스웨덴 크로네 등등 쫙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터키 유로화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밀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폭을 좀 키웠죠. 근데 이제 슬슬 지금 그래서 유로 반등했더라고요. 네, 유로 좀 반등하고. 반등했죠. 왜냐하면 터키 리라도 반등을 했고요. 네. 근데 터키 발이 조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마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은 약간 터키 발이 약간 수그러든 모양새. 수면에 좀 깔아앉았어요. 네, 수면에 좀 깔아앉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악재가 없어진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주말 동안에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가 다 터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터키 발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악재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진정률을 맞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진정률을 맞는다면 달러는 다시 하향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달러는 다시 좀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스타님은 뭐 달러나 뭐 이런 부분들 주변 이제 재반상 우리나라 결국 환율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달러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와도 그 지금 미중 네. 어떤 그런 무역 전쟁을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그런 환율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환율 가지고만 얘기해도 뭐 2시간, 3시간이 뭐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위안화 조작하고 있지 않냐 이 발언도 사실 어떤 이런 달러의 사실 위안화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위안화도. 미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미국의 국채 부분도 굉장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국채 부분들을 만약에 최근에 중국 많이 팔았더라고요. 뭐 만약 중국이 진짜 화가 나면 이거를 갖다 확 쏟아내 버렸을 경우에 미국도 타격은 분명히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환율 관련해서 저희가 달러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좀 딱 뭐라고 이렇게 당연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지금 잭슨 미팅 하고 있잖아요. 잭슨 미팅 하고 있는데 보통은 미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하면 약간 온건파적으로 시장 금리 정책이 변하고 참석 안 하면 매파가 된다고 하는데
파월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금리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매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이제 여기서 달러 꺾였냐 안 꺾였냐를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대응하는 대응이 게 중요하겠죠. 잘 대응하는 예측보다는. 게 뭐 사실 저도 꺾였다 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올라야 되니까 달러 꺾여서 지금 달러 고점 만들고 지금 꺾였다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게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뭐 좋지도 않다 사실. 두 분의 결과가 안 의견은 좋더라고요, 약간, 예측 매매. 예측 매매는 그냥 결과가 안 맞아요. 좋습니다. 예. 예측 매매는 약간 작두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다 맞췄으면 저희가 다 여기 안 있고 저기 점집 하나 차렸겠죠. 저기서 예측은 하되 네.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잘 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